이제 연간 계획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통 우리가 제가 여기 new라고 적은 게 있어요. 상반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에서 일단 요만큼을 우리가 상반기라고 하죠. 6월까지 1, 2, 3, 4, 5, 6.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3층까지 가고 싶은데 계단을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고 천천히 낮은 데서부터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아서 가보니까 3층에 와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브루너의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음악교육론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데 동일 개념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제가 1, 2, 3, 4, 5, 6월로 배치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배치를 했냐면 첫 번째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세 개의 영역이 있죠. 그쵸? 근데 세 개의 영역이 뭐냐면 국악이 있고요. 국악이 있고요. 여기 국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핵심 이론반에서 국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악은 제일 첫 번째 단계를 우리 국악부터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핵심 이론에서 해요. 3주 합니다. 3주. 그 다음에 여기 국악반 교과서 분석과 수업 설계반. 교과서가 엄청 중요해졌어요. 올해 기출문제는 정말 교과서 베이스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선생님들이 이제 굉장히 땡큐 메시지를 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시험 보기 전에 파이널 콕콕이라고 해서 중요한 거 제가 다 정리해서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정리를 주로 했냐면 다 교과서에서 주로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서 무지하게 여러 문제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에 충실해라가 지금 시험에서 주는 메시지예요. 기출을 분석하면 그게 다 나와요. 그 전년도 2019년, 2020년 문제가 거의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2021년은 그럴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교과서를 굉장히 충실하게 마지막으로 이제 물론 이 수업 때 다 했지만 다시 정리해서 마지막 정리는 교과서의 의존도를 굉장히 높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엄청 여러 문제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교과서를 가지고 교과서 분석반으로 국악을 합니다. 몇 주를 하냐면 6주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올킬 기출 해설반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7주를 하는데 7주를 3주, 2주 정도로 지금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고 국악을 3주를 합니다. 국악을 기출, 해설에서 3주를 다뤄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여기 이제 심화반에서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요거는 따로 다시 시간을 내서 한번 그 설명에 붙여서 이 마인드맵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 각 강의에 대한 간단한 그 안내들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기 마인드맵은 요거는 이제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기 국악 하면 국악에는 뭐가 있고 해서 중요한 거 얘기하면 거기에 다시 뭐가 중요하고 이렇게 뻗어가는 그거를 우리가 마인드맵이라고 하잖아요. 주요 개념들을 이렇게 모두 다 마인드맵으로 정리해서 나가는 어떤 시각화 교재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각화 교재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개론서를 같이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게 마국심이라고 해서 마인드맵 국악 심화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국심 7주를 합니다. 자, 문제풀이반 되기 전에 국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자, 1층에서 요거 하고요. 2층에서 요거 하고요. 3층에서 요거 기출해설. 사실 요거 두 개는
시간적으로는 얘가 더 먼저가 되겠죠. 근데 내용의 깊이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조금 더 더 깊이 있게 다루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모든 정관보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악보도 다 분석하면서 마인드맵으로 정리해서 가는 부분이 4단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몸풀반 가기 전에 국악에 대해서 우리가 4번을 동일 내용을 다뤄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커리큘럼이 되어 있어요. 자, 서양음악을 볼까요? 서양음악도 똑같습니다. 서양음악은 첫 번째, 여기 핵심 이론반에서 다룹니다. 서양. 이것도 3주 다뤄요. 자, 서양음악에는 통론이 있고, 그 다음에 화성대위가 있고, 서양음악사가 있어요. 자, 이 세 부분을 3주 동안 핵심에서 다뤄요.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여기 서양음악 교과서 분석반에서 역시 6주를 다룹니다. 교과서. 그럼 얘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출에서 얘도 3주 다룹니다. 그 다음에 마서심, 마인드맵, 서양음악 심화반, 마서심. 여기에서 7주 다룹니다. 똑같아요. 지금 얘하고. 그래서 얘도 사이클이 1, 2, 3, 4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풀이반 가기 전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는 개론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기출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교과서적인 면으로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개론서들을 주요 개론서들에 나오는 악보는 악보집으로 다 제공이 됐고요. 정관보는 분석은 정관보 분석집이라고 해서 또 다 제공이 돼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기출문제는 악보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악보 분석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주요 개념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마지막 정리가 마곡심과 마서심이에요. 자, 요렇게 4번을 여러분들이 동일 내용에 대해서 이 브루너의 나선형 교육과정에 그거를 거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교육론은 어떻게 하나요? 자, 교육론 여기에서 한번 합니다. 교육론. 그 다음에 여기서 교육론을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교육론을 2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3번을 보게 되는 거죠. 3번 교육론은 핵심 이론에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에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마교심, 마인드맵, 교육론, 심화반에서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육론이 3분의 1, 국악이 3분의 1 대략, 서양음악이 3분의 1 정도 시험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상반기 동안에 4번, 3번을 돌려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1, 2월에서 만약에 핵심 이론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듣고 오셨다. 그러면 5번씩 보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한 번 볼 때 전체가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 2번째 돌 때 웬만큼 채워져요. 근데 또 3번째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에 이런 것도 있었어 하면서 이렇게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또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악보를 보는 것들은 마인드맵 심화반에서 다 채워져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는 매번 기출을 볼 거예요. 매 수업 할 때마다 기출을 볼 거예요. 처음에 기출 해설을 해드리지만 1단 기출 해설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주 짧게 이제 이런 거 확인을 위주로 해서 기출을 적어도 4번 정도는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전체에서. 근데 각 과목별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한번 깊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이 제일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냐 하면 올해 1차 시험을 봤는데 안타깝게 안 돼서 내가 다시 준비를 해야 되게 됐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기출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초수로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왜 제가 핵심 이론을 한 번 듣고 또 듣고 두 번을 들으시라고 가급적 권유를 하냐면, 기출을 할 때 알아들으려면 적어도 앞에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보게 되면, 지금 개강을 한 시기를 보세요. 얘가 1월 8일이에요. 얘가 1월 9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가겠다는 거예요? 1월 8일 날 한 거와 관련된 진도를 1월 9일 날, 그 다음 날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진도 나가면 그 진도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기출을 해설을 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출이랑 얘랑 같이 맞물려 가도록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처음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기출이 되게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앞에서 한 번 정도 오래 수업을 듣고 웬만큼 좀 공부를 해오시면 그 다음에 할 때는 그래도 문제를 어느 정도는 이제 다 해결이 되면서 풀릴 거다라는 거고, 이게 초수 선생님들한테 권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재수하시는 선생님들, 재수하시게 된 거나 아니면 이제 예전에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근데 그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준비를 이렇게 홀드했다가 이제 제가 다시 준비를 하려고 해요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많이 상담을 요청하시거든요. 자, 그런 선생님들도 뭐부터? 기출부터 전체적인 분석을 면밀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요 부분은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도 요 부분은 간단하게 조금만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30년간 기출 분석, 제가 이제 기출 분석은 우리 북스파에 이 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청하신 선생님들은 책을 일단 주문을 하시고요. 올킬이라고 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거 안에 30년 동안에 나왔던 문제들의 그 주제별로 문제가 다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넥스트 예측반. 무슨 얘기냐면 30년 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고든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제일 처음에는 변별학습, 추론학습 구별하는 수준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단계별로 들어가는 내용도 그냥 그 표 하나만 알면 되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적용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거를 매칭하는 식으로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나온 고든 문제는 작년 2020년 대비 기출 문제를 생각해 보면 정말 아이의 수업에 적용할 때 이 패턴을 이런 식으로 놓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걸 물어봤고, 그 다음에 교사가 이렇게 수업을 했다. 자, 이거 어느 단계에 해당될까?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앞에 흐름 안에서 이 내용들을 완벽하게 준비했다면 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게 나왔어요,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 문제는 언제나 기출은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 히스토리는 처음 나올 때 얘가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가 두 번째 나올 때 이렇게 나왔다, 세 번째 나올 때 이렇게 나왔다는 거를 우리가 분석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가 보일까요? 다음 문제가 보이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넥스트 예측반이라고 해서 올킬 기출 해설은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를 예측해보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측 문항들을 같이 제가 살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슬아슬하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시험이 모두 다 경쟁 시험이니까 붙는 분이 있으면 떨어지는 분이 계실 텐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그래서 약간 간당간당하게 붙을 생각하지 마시고 1월부터 미친 듯이 해서 그 시험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그러려면 교과서도 따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은 완벽하게 분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을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 올해 선생님들이 시험 보시면서 다 익숙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에 나오는 문제의 패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넥스트가 뭘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예측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을 그걸 여태까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여 년 이상 여러분들의 이 시험을 계속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문항에 대한 부분에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석과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일단 시작은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준비하면서 내가 교과서를 생각보다 철저하게 분석을 못했다 생각하면 교과서를 분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한 악보들에 대한 분석력이나 적용력이 내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여기가 아니죠. 여기 아니고 여기가 이제 악보 분석하면서 그 기본 개념이랑 적용하는, 연결시키는 부분이고, 교육론이 약하다라고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요 파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 2월 수업들은, 그러니까 초수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풀커리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초수 선생님이 1년 안에 붙을 수 있는 거에 최적화된 커리큘럼인 거고, 근데 이제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은 약간 이제 본인 개인 공부 시간을 더 확보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부분은 내가 이걸 들어서는 약간 겹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느 약한 부분을 먼저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강의의 특성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연도에 특징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서비스 강의로 제공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서비스 제공 강의라고 해서 화성법 개론반이 있고요. 대위법반이 있고 시창청음 반이 있는데, 이거를 1, 2월 또는 상반기 연간 패키지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냥 열어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 1, 2월에 해야 될 시작할 게 너무 많고 여러분들의 부담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사실 알고 있고, 코로나도 있고, 자,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제 최대한 선생님들의 부담은 좀 덜어드리되 해야 될 걸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꼭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저기를 할까 하다가 일단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 박정원 선생님께서 화성법 개론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씩으로, 그러니까 주제를, 그러니까 뭐 사륙화합니다. 아니면 뭐 점원이다. 뭐 변성화합니다. 뭐 이런 이제 주요 그 화성의 저 A부터 Z까지 쭉 중요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단계별로. 그거를 단계별로 해서 약 40여 강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냥 오픈을 해드리고 화성에 대한 기본을 그걸로 정확하게 익힌 다음에 실전 연습에 대한 부분이 더 필요하신 선생님들은 이후에 이제 화성을 하시면 되고, 시창청음도 마찬가지예요. 8회 수업인데요. 이거는 1단계 수업이 아니고요. 모든 단계의 선생님들이 시창청음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도 그냥 우리 이제 본 수업에 붙여서 제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양인용 선생님께서 이제 이거는 녹화분으로 나갈 건데요. 패키지반 수강시 이제 무료 제공하는 걸로 해서 대위법이요. 평가 영역 분류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그 기출문제 분석에서 잘 설명을 드렸으니까 꼭 기출문제 분석 수업을 유튜브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시면 대위법 문제가 그동안에 객관식 문제 나올 때까지 2013년까지는 꾸준히 나왔거든요. 근데 2014년부터는 대위법만을 단독 주제로 해서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화성이랑 약간 붙어서 문제가 나오는 식으로 나와서 선생님들이 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대위를 하려면 적어도 한 달은 그래도
수업을 듣고 시간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시험에 나오는 거 맞아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근데 나올 수 있다고 평가 영역 분류표에 그동안 나왔던 문제가 20여 문항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최근 문항에서는 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의가 이제 시작되면 이 강의는 같이 열릴 거예요. 시간이 좀 있을 때 그냥 대위를 빨리 개념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대위랑 18세기 대위의 기본 분석 정도는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뒤로 갈수록 뭐가 안 나은 게 나올까? 평가 영역 분류표에 있는 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하고 갔다가 문제가 나왔다. 누구 탓을 하겠어요? 당연히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거기다가 평가 영역 분류에 다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하셔야 되지만 최근 기출을 분석해보니까 이게 그동안에는 좀 안 나왔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강의로 따로 수강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미리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목이 가진 성격을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대위를 그냥, 이 기본, 그러니까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이론이라는 게 그 화성 대위라고 하는 거는 기초 이론이거든요. 서양음악에서 이 서양음악 기초 이론 파트를 다 그냥 제공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하반기는 어떻게 되나요? 하반기는 강의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아주 심플해요. 문제풀이 하고요. 3달 동안 문제 풀고요. 3달 동안 문제 풀고 2달 동안 모의고사 합니다. 근데 이 10월이 11월까지 말까지 가게 되면 8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7주로 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콕콕이라고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작년, 재작년, 2020년 대비, 2021 대비 문제에서 이 파이널 콕콕에서 똑같은 문제가 여러 문항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파이널 콕콕에서 이게 잘 찍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거기다 다시 한번 담아드린 거예요. 그냥 맨 마지막에 한다고 그거 본다고 바로 풀 수 없어요. 앞에서 몇 번 반복해서 아까 요론 나선형 교육과정 여기서도 한번 하고 여기서도 한번 하고 이때 이렇게 잘 다뤘다가 맨 마지막에 시험 보기 전날쯤에 드립니다. 좀 더 빨리 달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미친 듯이 열심히 해서 드린 게, 그 마지막 주, 한 주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미 출제자들이 문제를 다 내놓고 프린트까지 다 한 기간이 마지막 한 주예요. 그때는, 학원가에서 풀고 있는 문제들이 반영될 여지가 0%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꼭 나올 것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킵해 놓습니다. 파이널 콕콕에다가. 그리고 그거를 다시 한번 보세요 하고 완전 새로운 거 드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1년 동안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지만 그동안의 최근의 기출을 흐름을 봤을 때 요거는 출제자들이 내기가 낼만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의 문제들을 쭉 드렸는데 특히 올해는 진짜 많이 거의 똑같이 나온 부분들이 꽤 더 있어서 선생님들이 많이 도움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일주일 동안 정말 죽어라 그것만 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그래도 좋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보람이 있었고 일단 요게 연간 계획은 요렇게 돼서 제가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내용이 아까 중간에 있었잖아요. 대상별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거를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교재에 대한 거라든지 각 강좌별 간단한 OT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또 준비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음악 임용, 그러니까 교사가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뭔가 계획을 세우실 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저는 항상 2가지를 얘기해요. 시험을 잘 알아라. 그리고 본인을 잘 알아라. 요 2가지예요.
뭐 우리가 이제 뭐 그죠? 전략 전술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우리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는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제 수업의 시작도 기출, 끝도 기출이에요. 그래서 기출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출이 해왔던 발자취만 잘 따라가 보면 결국에 어디쯤에서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스스로도 그거를 아주 여러 번 보면 보입니다. 근데 처음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1, 2월 수업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잘 안내를 한번 해드리고 나면 그거를 1년 내내 돌려서 보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기출을 잘 보시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출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럼 모든 나머지 강의도 다 기출의 베이스로 해서 이게 나왔으니까 내가 이 개념 설명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드리면,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그림을 딱 만들어 드리면 선생님들이 비는 거 없이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이드가 이제 기출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알라는 건데요. 본인 스스로는 사실 제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두를. 그래서 본인의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일단 알고, 그 다음에 매번 공부할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쵸?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가고 있을 때 모르는 거를 정확하게 아는 거랑 분리시킬 줄 아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1단계에서 내가 이건 알고 이건 몰라. 이거를 제가 매번 모의 테스트를 보거든요. 모든 수업의 끝은 시험이에요, 저는. 그래서 직강은 언제나 수업이 시작되면 1시간 시험을 보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시험을 줌으로 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같이 시험 보는 거를 그냥 쫙 그 비대면 수업에 다 들어와서 시험을 보게 할까. 왜냐하면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어디까지 했는지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장을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보고 나서 깨달으세요. 아, 내가 이런 걸 적용을 잘 못하는구나.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자, 이런 시행착오는 시험장 가서 하시면 안 돼요. 시험장 가기 전에 다 끝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수업마다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몇 주 이렇게 제가 수업 안내를 이렇게 드린 여기에 있는 모든 지금 수업들은 한 과목도 빼놓지 않고 매주 시험이 있어요. 모의 테스트가 있고요. 시험을 보면 답지를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채점을 해서 거기에서 내가 아는 걸, 나를 계속 체크하고 계셔야 돼요.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오답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걸 모르는데 다음에 또 한 번 했을 때 또 모르면 그걸 다 해결하고 가시면 시험장 갔을 때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기출도 마찬가지예요. 기출 제가 분석해드리면 여러분들은 노트를 만들게 되실 거예요. 본인 답지 노트를. 그래서 문제지에 전혀 쓰지 않으셔야 돼요. 얘는 그냥 새 것처럼 있고 답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접어서 또는 노트 하나를 만들어서 오답 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져갈 책을 하나 1, 2월 동안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거를 이제 알게 해주기 위한 저는 테스트를 해드릴 거고, 그러면 이제 나온 게 뭔지 시험을 알고, 그 다음에 본인이 아는 거 모르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럼 요렇게 계속 튜닝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갔을 때는 아, 내가 여기서 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정도가 이만큼인데 이 시험을 우리가 이 기출을 잘 알고 보니까 내가 여기에 비추어서 준비해야 될 모든 단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완벽해. 자, 이렇게 완벽해 하고 가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내가 얼추 90% 이상은 다 하고 간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리고 그때 범할 수 있는 시험에서 범할 수 있는 모든 그 시행착오, 그거는 다 모의고사 때 대부분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똑같은 패턴의 실수를 한다는 거를 선생님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유형에 약한 것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점수를 깎아먹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진단 이후에 커버를 하게 되면 점수가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수 선생님들은 정말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수나 N수나 우리 이제 이렇게 열심히 또 준비하셨지만 어쨌건 뭔가 자기의 어떤 딱 그거를 넘지 못해서 되게 안타까운 그런 결과가 나왔던 선생님들은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게 뭐가 문제일까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문제를 통해서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제가 이제 모의 테스트하고 기출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와 모의고사반은 거의 그냥 그걸로 다 되어 있어요. 본인이 아는 거 모르는 거 정확하게 엄격하게 구별하고, 틀리면 어느 파트를 몰라서 틀리는 건지 그거를 나눠서 접근을 해보는 게 우리의 그러니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그냥 원론적인 방법이에요. 뭐 새로운 방법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론적이고 그렇지만 정확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이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제 학습 관리 잘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이제 본인의 문제점도 알고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았는데, 내가 문제네. 내가 하루하루 그걸 매일매일 관리해서 300 며칠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그거 관리해드리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복주머니라고 해서 매일 공부한 시간을 기록하고 매일매일 이제 제가 글을 쓰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리플을 달아요.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하루를 잘 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막 1년을 잘 보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보내는지를 매번 체크를 같이 할 겁니다. 서로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해온 방법은 보통 그 정도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뭔가 특단의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고, 그 스터디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셨는데 직강에서 스터디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1, 2월은 스터디가 힘들지 않을까 일단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이제 좀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에 고민을 조금 이제 더 해서 개강하기 전에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고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도 올라갈 거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질문이 있는 것들은 사실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실시간 답변은 사실 어렵다고 말씀드리지만 어쨌건 최대한 빨리빨리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 선생님들 스터디 사이사이에 답변을 좀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언제까지라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라고, 그럼 이제 그건 주말이 될 것 같아요. 주말에는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있지만 평일은 진짜 좀 이제 많이 꽉 차 있어서 서로 이제 소통을 그런 식으로 해서, 소통은 주로 카페에서 그냥 자유 게시판을 쓰시면 돼요. 질문 있습니다 해놓고 그냥 거기다 쓰시면 돼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카페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뭘 물어본대요. 그게 음악이에요, 답이. 이게 제 과목이 뭡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이제 막 세부 전공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음악 이렇게 쓰시면 넘어가는데 그거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없애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입하시고 그냥 이제 카페를 통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유튜브에도 이제 질문이 좀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해드릴 수 있는 건 바로 이제 반영을 해드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들여서 해야 되는 것들은 이것도 역시 주말로 옮겨서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큰 뜻을 갖고 시작을 하셨을 텐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한 부분들이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대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자 이제 실기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래서 물어보시고 요청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뭔가 선생님들의 꿈을 이루어 가는데 잘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설명의 요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앞 번호 중에서 졸동 합반에 대한 거 설명이 조금 더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케이스별로 선생님들이 이제 각각의 다른 케이스별로 했을 때 어떻게 접근해서 이제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유의할 부분들은 뭐고,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케이스별로 한 피스씩 해서 이제 강의를 올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